컴퓨터에. 오케이. 하고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네, 화면 공유. 요거. 자, 왕자님 화면이 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발표.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샤인 쌤 말대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 뻔했는데, 네.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뭐 앞으로 뭐 PT나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안 해도 되겠다,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샤이니 선생님 때문에 하게 되네요. 네. 일단 오늘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 발표 준비하신 룰리폴리님, 리치수님, 써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발표에 앞서서 일단 저희 클럽 운영진에서 준비한 도서 개요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주시면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책은 장르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장르고요. 번외로 우선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희 클럽에서 앞으로 자기 개발 장르 외에도 다양한 장르, 뭐 비즈니스나 경제 경영, 그다음에 재테크, 그다음에 인문, 철학, 문학, 뭐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책을 좀 다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자수성가한 부자 작가, 1,0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세이노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고, 자수성가한 부자 작가가 2000년 초반부터 신문사 기고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세간이 좀 화제가 됐던 그런 글들을 그, 한 20년 동안 저희가 저도 그렇고 샤인 선생님도 그렇고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세이노라는 필명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 이 작가도 보면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의는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마음이 맞는 출판사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게 됐고, 이게 이제 20년 동안 이제 워낙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책이 나오고 나서 23년도에 아마 21주 연속 1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아주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서평에 보시면은 이 책이 제목이 세이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세이노라는 이 작가분이 부자가 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거나 하는 그런 책은 아니고, 이 책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보면은 좀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마음으로는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살아가는 어떤 태도나 자세를 봤을 때,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삶의 자세나 어떤 태도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가분이 또 인세를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책을 써주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이 작가가 이제 쓰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 그다음에 뭐 필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판사에서도 많이 좀 순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는 돈도 안 받고 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마음껏 좀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어떤 독설이라든지 쓴소리, 때에 따라서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뭐 욕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책 후반에 보면은 작가가 성장했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살아왔던 배경을 봤을 때 좀 이 작가 개인 성향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 이 책의 이 전반적으로 구석구석에서 이제 곳곳에서 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좀 세부적인 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업 아이템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그 작가의 메시지는 저희 운영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너무 근데 부자는 되고 싶은데 좀 포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좀 알려주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좀 돈이 되는 일, 이 사회 기준에 좀 부합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 뭐 내가 노래를 잘하면 뭐 나는 노래만 할래 라든지 이런 일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들이 그 좋아하는 뭐 과외 선생님으로서 과외를 잘해가지고 그 학부모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할 게 아니라 아무 일이라도 그 하면서 자기가 그 재미있게 하고 좋아하는 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좀 실패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그 다시 제로점으로 다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다음에 그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위험한 일이라도 남들이 좀 기피하고 안 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얼마든지 그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태도 측면에서도 그 일단 그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되고 그 책에 보면은 그 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몸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된 그 메시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자기 몸값을 올리기 진수성찬님, 위해서 음소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작가는 그 최근에 이 워라밸이라는 게 그 사회적으로도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가 입장에서는 이 워라밸 같은 거는 당분간은 좀 접어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평생을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후반 그다음에 그 현금이 한 20억 정도 모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고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원칙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작가가 이제 생각하는 그 뭐 가치관, 뭐 원칙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그 일확천금이라든지 뭐 끌어당김 이런 뭐 요행을 바라는 이런 거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자질 측면에서 이제 또 전하는 메시지. 요거는 이제 책 후반 이제 2부에 가서 좀 많이 다룰 내용인데 그 좀 진정성 있는 모습, 그다음에 그 좀 인간미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런님들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그 아무 일, 그다음에 그 밑에 워라벨 세 번째 줄에 끌어당김. 요거는 그 저희 그 왕가 북클럽 인스타그램에서 어 지난주부터 그 중간중간에 그 아젠다로 오늘 그 북세션의 아젠다를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 같이 이제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Q&A 시간 끝나고 좀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
그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롤리폴리님, 미치수님, 써니님 순서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하는 거를 좀 끌게요. 공유하는 거 끄는 건 어떻게? 아, 공유 중지가 있구나. 오케이. 네. 자, 왕자님이 되게 이렇게 10분 가까이 말한 게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롤리폴리님, 리치수님, 써니님 이제 발표하셔야 되는데, 자, 왕자님처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렇게 직장인처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나는 발표하는 거 듣고, 내가 지금 회사에 와 있는 줄 알고 깝깝했네, 그냥 아주. 자, 먼저, 롤리폴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롤리폴리님 긴장 많이 하셨던 거, 거기 있다. 안녕. 전혀 너무 긴장 떨려.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편한 친구들한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혹시 자료 공유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실 건가요? 있으십니까? 그러면 화면 공유 그거 할 수 있는 그 컴퓨터에 있으세요, 자료가? 핸드폰에서 폰에. 핸드폰에서는 자료 공유가 안 되시거든요. 아, 아,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예쁜 목소리로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 네. 박수! 박수. 우리 롤리 지금 들리시는 건가요? 너무 잘 들려요. 아, 네, 목소리 완전 감사합니다. 꾀꼬리세요. 완전 꾀꼬리.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행복부자 샤이니 선생님의 펫 롤리폴리입니다. 저는 지난 첫 온라인 OT 때 집이 아닌 옥상에서 참여하였는데요. 그날 날씨가 엄청 덥하고 습하였습니다. 문제는 모기에게 저의 피를 계속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발표자 소리에 무조건 해야겠다란 생각밖에 안 들었고 저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제 인생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어디에서도 발표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쩌다 본능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저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외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여러분은 왕가 북클럽에 지원한 목표가 있나요? 왕가 북클럽 독서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샤이니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자기계발 공부 중이던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는 책으로 몰입해서 봐야겠다란 생각에 나의 하루는 오늘도 빛난다 책을 읽었고 점점 선생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울적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면 샤이니 선생님 유튜브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맞이해 주시는 어서 오세요. 그 인사말은 정말 힘이 나게 해주는 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과 감사한 마음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생님의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니 나도 감사일기 한번 적어보자란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발견하였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너무 떨리지만 내 마음대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을 만난 건 5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하지만 호불호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책을 받고선 너무 두꺼워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책이 방치되면서 저의 무기력함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적은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아무 결정도 내리기 싫다.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우며 살까? 나중에 아이들이 큰 돈이 드는 걸 배우고 싶거나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얘들아 미안해 돈이 없어 라고 말할까? 현 상태만 유지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자기 개발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의지를 다지고 싶은 열의도 생기지 않는다. 글 쓰는 하루하루가 1만 번 쌓이면 내가 달라져 있을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안개가 자욱한 내 미래이다. 그저 묵묵히 오늘 할 일을 하자고 했었다. 휴, 한숨이 나온다. 막막하다. 독서와 글쓰기를 한다고 내가 달라져 있을까란 의심도 든다. 모르겠다 나는. 점점점.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세이노의 가르침 책 표지에 적힌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피보다 진하게 사는 건 뭐야? 란 의문을 품은 채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no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런 자기계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욕이 리얼하게 적혀 있어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맛집에는 욕하는 할머니 계신 거 아시죠? 책 속 세이노 선생님의 욕은 정신 못 차리던 저를 제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버티게 한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바로 엄살 떨고 있네. 세이노의 수많은 욕 중 엄살 떨고 있네. 이 말이 저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엄살 떨고 있다는 사실을요. 노력이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다. 늘 무언가 갈망하던 제가,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 있어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던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선 깨달았습니다. 부자란 것은 막연한 꿈이었고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었던 사실을요. 여러분이 지금 올라야 할 계단은 어디에 있나요? 저의 계단은 바로 2년간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9월 22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쓰고 자자.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계단을 까먹지 않기 위해 잠들기 전 매일 외쳤습니다. 오늘도 해냈다. 오늘도 나는 1% 성장했다.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이다. 운을 뒤집으면 공이다. 불씨가 꺼지지 않게 매일 천천히 꾸준히. 저는 계단을 단 한 칸만 오를지라도 매일 천천히 꾸준히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이 되었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저를 만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한 칸이라도 계단을 오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한 칸이 아니라 그 이상 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눈 뜨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회사 가고, 회사 다녀오면 아이들 보고, 육퇴하면 치맥 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순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하루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북클럽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날마다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 사실 이 문장은 샤이니 선생님께서 인생을 밝히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추천하신 건데요. 최고가 목표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하루하루 계단을 오른다면 그야말로 멋진 삶 아닐까요?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고 세이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왕가 북클럽을 통해 원하는 것 한 가지씩은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빛나는 꿈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롤리폴리님 다시 박수 드릴게요. 부끄러워. 아니야. 새벽 6시에 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진짜. 그치? 진짜 롤리폴리님, 네, 그 마음이 너무 진짜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맨날 똑같이 회사 가고 갔다 오면 육퇴, 애들 보고 육퇴하고 치맥 먹고 이런 삶 사시다가 작년 9월 22일에 어떤 계기로 혹시 그런 내가 인생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네. 어, 그,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첫 애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하였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육아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게 육아에 집중만 하기에는 뭔가 제 인생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뭔가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 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이게 충족이 되지? 이러다가 일단 육아가 너무 어려우니까 육아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도 다시 태어났다는 걸 엄마로서의 삶을 다시 태어났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럼 나도 이제 1살이다. 나도 이제 2살 됐다. 나 이제 3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또 복직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걸 또 까먹고 또 현실에 또 계속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계속 뭐가 덜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찾아다니고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 속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다가 이제 사인이 선생님까지 알게 되었고 글쓰기를 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롤리폴리님 마음에 그 기여장치, 자기계발 기여장치가 굉장히 센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사 다니고 아기 낳고 그 생활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나 공허한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사실 진짜 많아요. 내 삶에 뭐가 something is missing. 진짜 뭔가 빠졌는데 이게 뭐지? 그 빠진 것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드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왕가 북클럽에 와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주변에 바로 내 옆에서 회사에서 동네 같은 뭐 우리 아이가 다니는 뭐 유치원이든 어디든 그러면 엄마들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장 동료를 찾아서 막 나서죠. 그쵸? 어.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롤리폴리님이 그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저는 진짜 너무 축하할 만한 일이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매일 한 칸씩만 성장하자. 그걸 실제로 어떻게든 해오고 계시고 정말 이게 뭐랑 일맥상통하냐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Do the Next Right Thing 이라는 게 있어요. 그 Frozen, 그 겨울왕국이라는 그 만화 영화의 애니메이션에 정말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 fallen down 하는 그런 나 이제 뭐 하지? 이제 다 망했어. 우리 흔히 말해서 완전 다 망했다. 이제 나 손 쓸 수 있는 거 없다. 누군가는 진짜 이제 끝났어. 오케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엘사, 얘가 엘사였나? 그 동생이, 엘사가 동생인가? 맞나요? 동생이 아니라 누구지? 동- 이름이 안나. 안나. 엘사가 언니고, 그럼 안나구나. 안나가, 언니가 이렇게 얼었는데, 그치? 언니가 얼었고, 그 남자도 막 그 약간 사기꾼으로 판명 나고 막 이랬잖아. 그 정말 모든 게 진퇴양난, 진짜 어떻게 하지? 손 쓸 수 없어. 누군가는 진짜 포기해 버릴 상황에서 나는 진짜 안나가 너무 기특했던 게 그 말을 딱 합니다. 나는 do the next right thing. 다음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한 번에 다 고칠 수 없어. 물론 마음으로는 한 번에 다 고치고 싶겠지, 그치?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next right thing, 그 다음에 맞는 일은 뭘까라고 하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one thing leads to another. 자, 우리 영어쌤들 여기 많죠? 영어로 좀 써주세요. 그 one thing 한 가지가 leads to another. 다음 것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첫 번째 그 next right thing 다음에 내가 뭐 맞는 거 하지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해. 그거 일단 하잖아. 그러면 다음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제로 나한테 어떤 유리한 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결국 펼쳐지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롤리폴리님이 지금 이렇게 발표까지 하는 이게 바로 그 next right thing and the next right thing and what is the next right thing 그것들이 결국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과정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발표도 너무 잘 하셨습니다. 우셨는데 우는 건 나는 좋은 것 같아. 왜 우는 것도 진상 떨면서 우는 게 있고 여러분 알죠? 정말 내가 스스로 벅차 올라서 우는 게 있는데 저는 벅차 올라서 우는 거는 새벽 이렇게 6시건 언제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롤리폴리님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아, 자, 그 다음 발표로 또 이제 좀 떨고 계실 것 같은 우리 리치스님 어디 계세요? 리치스님. 자, 그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도망간 거 아니지? 어디 있어? 왜 내 화면에 안 보이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리치스님 얼굴? 나만 안 보이나? 아니면 이름을 못 바꿨나 보다. 그쵸? 리치스님 그 음소거를 해제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롤리폴리님은 음소거를 하시고 리치수님이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치수님? 도망가셨나 보다. 잠깐만, 발표가 무서워서 도망가셨다.
그러면 잠시 저희 왕자님 전화번호 있으시죠? 왕자님이 전화를 해주세요. 네. 우리 써니님. 써니님 네, 어디 계세요? 오, 써니님. 들리세요? 아주 잘 아, 들립니다. 네네. 자, 우리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야 돼서, 네, 제가 그거 권한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호스트. 네, 호스트 되셨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줌으로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써니라고 합니다. 혼자 다투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저는 이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에게 선물을 받았었어요. 무려 3월 달에 받았는데 딱 받고서 느낌은 자전거가 있네, 되게 심플하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지? 그런데 안에 봤더니 글씨는 작네? 아, 이거 언제 달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평이라든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책 들어가는 이 앞머리를 막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되게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았니? 너는 제대로 살고 있니? 너는 책을 도대체 몇 권이나 읽어봤니? 그 책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관련된 책들 또는 이제 제가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몇 권을 읽어봤니? 동화책은 아이들한테 좀 읽어줘 봤니? 그런 저에게 대한 자신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발표를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어떻게 리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좋았던 저에게 좀 너는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좀 차려라는 그런 글머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글로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첫 페이지였어요. 당신이 주인이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뭐 해라? 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그 다음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너 이거를 해야 해라는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해서 타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지, 너는 타인에 의해서 네가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 스스로 네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고민은 10분만 하라. 고민과 문제를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꿈에서도 그 생각 때문에 그 꿈으로 막 이렇게 꿈에서도 제가 되게 고통받는 거기서 그 꿈 안에서도 걱정을 하는 저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두통도 되게 많이 있고 그냥 어느 날은 이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막 출근하면은 어디 아팠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턱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고민은 여기서 68페이지에 보면 96%는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일어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사소한 거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이노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너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 해결책을 찾았다면 그것을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153페이지에서는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해도 그게
나중에 가서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많은 부자들이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일에서 가끔씩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몸 바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그 텀이 있다고 하잖아요. 3, 6, 9, 11호 그 주기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매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도대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라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재미있게 하라. 그 대신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라는 이야기처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그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일을 공부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공부하고 너를 자꾸 개발을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기 교육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이 공부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대학교 20살 때 제가 필요한 자격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을 보통은 이제 대학교 때는 뭐 술 마시고 많이 놀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저는 방학 때도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를 나왔는데 유아교육과가 이제 교수님들 되게 정말 빡시게 공부를 시키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방학이니까 저는 집에서만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항상 이제 너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뭐 가베라든지 볼펀이라든지 뭐 영어 이제 좋다는 이제 그런 강의라는 것들을 다 보내셨어요. 서울까지.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인데 그냥 주소 딸랑 하나 주시고서 너 갔다 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그게 그때 할 때는 진짜 막 싫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 일을 좀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지지 말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한다는 거에 조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262페이지에 돈이 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시간이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개발하는 시간 자체가 돈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레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이 되는 시간만큼은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것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 다져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배우는 시간, 지금 우리 부크루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 6시에 전 사실 밖에 막 천둥번개 뛰고 이러거든요. 여기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시간 자체가 돈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마지막 페이지 저희가 읽기로 한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라이프 리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41페이지에 대부분의 부자들은 예술가처럼 리빙에 속하는 일을 자신의 라이프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른 일상에서 그들의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내 삶이 잘 가고 있나에 신경을 쓰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신경을 좀 덜 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에 신경 쓰고 그 돈이 되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지 너의 라이프가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 돈도 없다. 돈은 없다, 돈은 많다, 돈도 많다. 저희는 다 돈도 많다라는 걸 돈도 많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도 좋고 라이프도 좋은 부크루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샤이니 선생님이 이야기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무의식 영어 거기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기억나는 건 아까 이거였어요. To the next right thing.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답답하다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제가 컴퓨터 그 제 책상 모니터에 붙여놨어요. 이걸 써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그냥 해보자. 그냥 해보면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크루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태선님, 우리 써니님, 요약을, 느끼는 바를 굉장히 텍스트로 이렇게 잘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시 복습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 페이지, 걱정의 96%는 실제로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다. 라는 페이지 읽으시면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셨죠? 그쵸? 어떠세요? 그쵸? 저는 그 페이지를 읽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왕자님. 왕자님이 걱정이 진짜 많아요. 어떤 일을 이제 저는 아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오히려 제가 남자 성격이고 좀 왕자님이 약간 여자 성격 느낌 나죠.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안 해본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저는 그냥 일단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한번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던져보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걸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시댁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면 어머니부터 이제 아이고 괜히 일 벌리지 마라. 그리고 왕자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인데 공주 뭐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떡해 뭐 이러면 어떡해 what if를 굉장히 많이 말해요. what if, what if 이러면 어쩌지? what if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너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북클럽을 통해서 왕자님한테도 이런 걸 좀 깨주고 싶은 저만의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 써니님께서도 그 부분을 딱 이렇게 핀포인트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 신사임당, 구사임당이지 이제는 그 주원규 PD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세요? 그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 일주일이었나? 일주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생각만 하는 시간 그 날이 있고 생각을 해서 나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그 지정된 날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실행. 그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항상 되게 양면적인 존재예요. 자신감이 뿜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 근데 이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 내가 괜한 약간 무슨 뽐뿌 받아가지고 나 괜히 이런 허황된 계획을 세웠나 봐 하면서 다시 그 나의 꿈을 이렇게 쑥 사그라들게 접는 시간이 있거든요. 항상 이것과 이것의 반복이야. 할 수 있어? 에이, 내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거 해볼래? 에이, 아니야. 이거의 반복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시죠? 수축, 팽창 왔다 갔다 하시죠? 그쵸?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의미에서 문외가 될 필요가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팽창을 했다가 실행을 할 때 이렇게 되잖아. 그거를 그냥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 실행을 하는 날에는 생각 안 할래. 내가 계획 세웠던 여기 종이에 적혀 있는 그대로 나는 직장인이 된 것처럼 실행을 할 뿐이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써니님께서 얘기해준 그냥 일단 바로 실행하는 거.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제 옛날 유튜브 영상 진짜 한 5년 된 것 같은데 4년 된 것 같은데 한 달간의 계획을 세우는 거를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거든요. 목표를 좀 쪼개는 거. 한 달,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일주일로 쪼개는 것도 좋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적잖아요. 그러면 실행하는 날에는 진짜 실행하는 날을 둬. 나 이날은 실행하는 날이야. 실행의 날. 그날은 문해가 돼. 그냥 문해. 너무 가치 판단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는 그런 날을 두는 거 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왕자님이 워라벨 이 책에 이제 지금 371페이지까지 읽었을 때 그 얘기해보면 좋을 화두로 이제 얘기했던 게 워라벨이었단 말이죠. 세이노와 할아버지가 워라벨 따위는 없다 라고 했는데 우리 써니님도 나의 일은 내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활력, living and life가 완전히 합쳐진 거죠. 이게 결국 같은 개념이거든. living and life together. 돈도 많고 나는 삶도 잘 챙겨. 근데 이게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죠. A와 B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게 사실 워라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워라벨을 따지는 사람치고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work and life got together, blended together. 같이 합쳐지는 게 실제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게 일하는 거야, 노는 거야? 나 해외여행 갔는데도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일 때, 이거 이러면 되겠다. 막 메모하고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치 있는 거야. 여러분, 워라밸을 챙기면서 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의 노예로 사는 거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CEO 분께서는 실제로. 그 정도까지. 그래서 사실 워라밸이라는 것을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워라밸 챙길 거야 라고 하셨던 가족분이 계시다면 그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세요? 우리 가족분 중에 나 워라밸 엄청 중시 여기고 따졌었다. 채팅창에다 좀 올려주시겠어요? 맞아 유선아 워라밸 work and life blending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 우리 구선생 지혜가 그랬었어. 상상이 안 가. 내가 아는 지혜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워라밸을 봐봐. 우리 써니님 워라밸을 챙길 수가 없어요라고 했지. 워라밸 챙기지 말라고. 그치? 근데 이게 굉장히 도드라지는 직업군이 여러분 직장인이 좀 워라밸을 많이 챙깁니다. 안 그래요? 내가 받는 급여는 정해져 있어. 그치? 내가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I'm working for someone else. 그런 경우에 워라밸을 챙기는 마음이 솔직히 좀 들어요. 왜? 그치? 내가 받는 거는 뭐 연봉 얼마 정해져 있는데 회사 일은 회사 일이지. 그냥 그건 회사에 있을 때만 할 거야. 딱 집에 들어오면 끊잖아. 그게 워라밸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러분 워라밸을 따지는 사람치고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직장인으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뭐 무슨 스타트업에 완전히 거의 임원급으로 간다 뭐 이런 거 또는 대기업의 임원급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 외적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여러분의 고해 성사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지만 지금도 챙겨야 태영님. 태영님 어디 있어? 나 태영님 너무 웃긴다. 태영님 어디 있어? 저기 이거 음소거 해제하고 좀 말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태영님. 전 지금도 안녕하세요. 어디 있지? 태영님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도 챙기세요. 지금 뭐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삼성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워라밸을 챙기지 않으면 퇴사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요즘도 챙기고 있기는 해요.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이어지는 화두 던져볼게요. 워라밸을 내가 삼성을 지금 직장인, 그치? 제가 예상한 대로 직장인이십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는 워라밸을 챙긴다. 워라밸을 챙기지 않으면 내 퇴사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work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의 일만을 work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내가 퇴사하고
또는 뭐 그치 은퇴든 퇴사든 하고 나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work라고 치시나요? 준비하는 것도 월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까지 그렇게 그렇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냥, 네네네. 회사 일만 워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는 퍼스널 라이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제 일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두바이 새벽 1시, 예, 새벽 2시를 일하고 있는데, 예, 두바이에 계시는구나, 지금. 네네. 멋지세요. 그러면 지금 태영님이 이렇게 새벽 1시에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work인지 진짜 내 future life를 더 위해서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이 생각하는 work and life를 같이 짬뽕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 네, 아시겠죠? 감사해요. 네. 네. 그런데 머리에다가 어쨌든 정리할 때는 나는 워라밸 따위는 챙기지 않아. 나는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실제 워라블이다.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블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 그러니까 잠재의식에다가 그래서 언어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실제로 형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워라밸을 난 챙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워라블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가 인식하는 게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워라블을 나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는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감사해요. 그동안 워라밸을 챙기는 사람이라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어.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근데 오늘 해결이 됐네요. 너무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딱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써니님, 태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가운데, 따지지 말고 배워라. 따지지 말고 공부해라.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켈리치 회장님도 얘기했었고, 사실 이거 켈리치 회장님이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이거에 완전 옛날에 나온 책 중에, 이게 한국 제목으로 뭐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영어 제목은 그거예요. 그거 책에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사사분면으로 나누죠. 4가지 영역으로 나누죠. 거기서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가 하는 일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일단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대표적인 게 영어 공부, 책 읽기. 지금 당장 우리가 책 안 읽는다고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외국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죠. 중요한데 급한 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세금 신고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도 있어. 그렇죠? 뭐 당장 뭐 공과금을 내야 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는 뭐 이제 뭐가 속하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 거? 뭐 노는 거? 약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바뀌려면 이 사사분면 가운데 뭐를 신경을 써야 돼? 어떤 거?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채팅창에서 적어보세요.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뭐를 신경을 써야 돼? 그쵸? 그치.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세이는 할아버지가 따지지 말고 일단 배워라 라고 하는데 그 배우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북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선생님 제가 경영서를 읽는다고요? 여기서 경영서 읽을 거예요? 선생님 비즈니스 책 읽는다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자기계발서만 읽고 싶은데 널스멘토님 감사합니다. 그 사사분면 그거 딱 바로 올려주셨어. 멋있어. 나 이런 분 너무 멋있어. 이게 자료가 평소에 있었단 얘기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그쵸? 사실 이 사사분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리하고 살아야 되죠. 그쵸? 다 처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큰 방향성, 우리의 변화를, 내가 인생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라고 하면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것들을 평소에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좀 쇼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이노 할아버지가 따지지 말고 일단은 배워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쇼킹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마음가짐을 배우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최근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 주인이 제가 잘 아는 언니예요. 네. 여기 이제 미래 이사 와서 알게 된 언니분인데 보통 편의점에 주인이 잘 없죠.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를 두는데 이 알바생이 갑자기 관둔 거야. 갑자기, 진짜 갑자기 좀 쇼킹할 정도로. 그래서 언니가 멘붕이 온 거지. 근데 사람을 그 당일날 바로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니가 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저한테 전화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아세요? 제가 하는 일 되게 많아 보이죠? 많습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사업도 많고 여기저기 샤이니 얼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샤이니 엄청 바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 바쁘지 않아요. 안 바빠요. 저는 시간을 빡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거를 진짜 잘 믹스합니다. 근데 놀 때도 물론 일 생각도 하고 일에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 언니가 저한테 샤이니 정말 내가 면목이 없는데 딱 한 알바생 구해질 때까지 한 2, 3일만 요 시간대에 3시간만 해줄 수 있냐. 여러분, 자, 샤이니 몸값이 얼마인데 알바 그거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이잖아요. 최저시급이 난 얼마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9,620원인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튼 정말 미안한데 해주면 안 되냐. 여러분, 여기저기 광고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샤이니가 편의점 알바 한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말씀해 보세요. 안 되지. 여러분이 샤이니 같았으면 그 알바 그 언니 도와줬을 거야, 안 도와줬을 거야? 말해봐. 채팅창에다 적어보세요. 대투더 막 나왔다. 충격 그 잡채지, 그치? 선영님, 그치? 우리 롤리플리님 했을 것 같아. 오. 여러분, 저는 언니한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언니, 근데 진짜 그게 정말 우리 집에서 엎어지면 바로야. 지연아, 우리 집 많이 와봤지? 진짜 엎어지면 그냥 완전 바로야. 좀 심할 정도로 바로야. 여러분, 제가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거기서 알아보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마스크는 썼어, 그래도. 그래도 마스크는 썼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servant, 종의 마음으로 갔으면 일하는 동안 알바처럼 그냥 일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어떻게 일했는지 아세요? 띠리링 문이 열리면 종소리가 나잖아, 보통. 그 편의점에 뭐 띠리리 뭐 소리 나잖아. 저는 무조건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왜 나 사람 만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좋더라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애들이 오면 꼭 애들한테 막 야,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막 추천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술 같은 걸 되게 많이 사가더라. 그 캔맥주 4캔에 10,000원인 게 되게 꿀인가 봐, 그게. 그걸 되게 많이 사가. 그럼 그거랑 함께 그 뭐 안주 같은 거 있잖아. 안주 같은 것도 막 사와. 그러면 그거를 비닐봉지에다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비닐봉지가 보통 돈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닐봉지 10,000원인데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걸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항상 이 말도 해. 근데 이거 그냥 비닐봉지 하면 100원인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드릴까요? 그럼 어차피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러면 너무나 좋아하죠. 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여러분, 저 3일 딱 도와줬거든요. 그동안 그 편의점을 그동안 계속 다녔던, 이전에도 다녔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그 아파트 분들이. 맞은편 아파트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인분이시죠? 나한테 주인이시죠? 이 말을 내가 그 3일 일하는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주인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약간 대충 얼머버렸다. 그랬더니 역시 주인분은 달라. 왜냐면 알바생들이랑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왕자님한테 얘기하니까 신랑은 역시 공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 알바생은 이렇게 안 하나? 나처럼 안 하나?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인사하고 나갈 때 저 항상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봉투 같은 거 추천해주고 꼬맹이들한테 야, 너 저거 맛있어. 또는 꼬맹이가 뭐 피카츄 빵을 갖고 왔으면 야, 이거 너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거기서 막 입방정이 떠는 거야. 이게 입이 열려. 그러면서 단골이 되겠죠. 물론 그 이후에는 저는 안 가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편의점 알바하는 그 시간이 너무 하찮고 내가 왜 이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 됐다 나와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야. 왜? 저는 그 사이에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알아요? 샤이니가 교육 현장에만 있었잖아요. 내가 리테일에 있었던 적이 있어 없어? 소매 리테일 필드에 있었던 적이 난 단 한 번도 없었어. 그쵸? 근데 이거야말로 편의점이야말로 리테일의 최전선이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은 진짜 극히 드물다. 전 배우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거를 사람이 사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신도시가 어떤 개발되는데 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 몫을 봐서 내가 편의점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알바를 돌리면서 제가 편의점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 저의 그 머니 소스, 머니 파이프라인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전 접근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거 배우는 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배우니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급한 일은 아니지만 미래에 내가 혹시 어느 신도시가 개발될 때 어느 신도시에든 편의점 다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선점하리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면 이게 다 배울 건덕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로 어떤 일을 하시든 접근하면 오너라는 소리 들을 거야, 진짜. 여기 오너세요? 주인이세요? 알겠죠? 이런 인사이트를 던져주신 우리 써니, 태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발표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치, 편세권. 역시 지원이야, 편세권. 그쵸, 이제 그거 딸려면 이제 담배권, 이런 거, 나 담배권 이런 것도 배우고 나 진짜 많이 배웠어. 정말. 자, 여러분 이제 리치수님 오셨나요? 리치수님. 네, 맞습니다. 리치수님 어디 계셨어요? 저 그 구글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네. 그랬어? 그 링크를 못 보셨어요? 안 보였고 제가 뭐 다시 다행히도 왕자님이 전화 주셨어요. 맞아요. 제 폰에는 안 보이고 제가 사실 사인이 쌤 오해할까 봐 캡처해 놓긴 했는데 제 폰에는 공지사항이 아무것도 안 떠 있거든요. 어제 밤에 제가 맞아요. 올려놨거든요.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링크를? 맞아요. 그거 못 그래가지고 보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이고. 살짝 좀 더 긴장했어요. 왜냐면 전 5시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쁘게 뭐 머리도 왠지 마신 것 같거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냥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저를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왕자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찾았다 말았다 이런 말은 안 하시고 그냥 괜찮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2번째라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 또 자기 마인드 조절하는 중인데 저의 또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연락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또 괜찮습니다. 엄청 부드러우시게 개인 전화 한번 했습니다. 왕자님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 줌 링크가 안 보이셨구나. 어제 네. 밤에 어제 제가 올려놓고
잤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뭐야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셔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단톡방이 너무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살짝 피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올리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이거는 되게 공지성 같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런저런 글들은 많이 안 올리시는 게 오늘 같은 사단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북 세션 다 가지고 이제 내일 밤까지 북 리뷰 올리실 거잖아요. 그 블로그 글을 단톡방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로합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100m 나와요. 안 돼요. 스코럴 압박 너무 심해요. 우리 카페에다가 올릴 거예요. 카페에는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리치수님 혹시 네, 그 발표하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화면 어, 공유. 네, 제가 그러면 네, 그 호스트로 지정해 드릴게요. 잠깐만. 아까 우리 써니님을 제가 호스트로 했던 거를 잠깐만.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선생님, 네, 화면 공유에 네. 조만한 꺽쇠 화살표 보이세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에 조만한 네, 네, 보여요. 네. 네, 네. 거기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아,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리치수님이 공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아, 됩니다, 저. 그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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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되게 알겠습니다.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드셨다. 미쳤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험 처음인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앞에 분들 못 들어서 또 저만의 방식이 하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왕갑 북클럽 1기 리치수입니다.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의 자수성가한 부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세이노 작가님은 마비된 줄 모르고 그저 눈 감고 있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바늘로 찔러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자각이 생기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세이노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책 속 나라는 시점으로 왕가푸드클럽 세이노 일부 분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의지와 정신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삶은 한 번뿐이다. 삶의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당신의 현재 삶에 슬퍼하고 분노한다면 노라고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주인은 당신은 주인이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는가?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삶이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두드릴 수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러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 경쟁자는 결국 천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20대 초 나는 자살 시도를 3번 하였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자살을 거듭 실패하자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23살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히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러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그럼 우리는 왜 절망하는 걸까요? 바로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미리 계산하고 체념합니다. 데이비드 소로는 체념이란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노는 이 체념이라는 절망의 인생을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며 순자산 1000억인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절대 4번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결코 절대 대입하지 마시라고요.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에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단 뭘 배우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는 절망하지 말고 길을 바꾸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의심은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산을 간다.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느라 바쁘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나는 이를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인생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어쩌다 한번 들어간 놀이판에서 평생을 놀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승자 독점 시장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다. 알면 즐겁다. 재미있게 하라.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미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그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기신이 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싫은 일이란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 자기 투자를 하루 3시간 이상 하며 몸값을 올려라. 몸이 피곤하다고 노력이란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평생 일하는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기 개발은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 수없이 말하지만 공부 좀 해라.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온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세상의 기준을 무시한다면 보이지 않는 발이 당신을 성공의 대열에서 밖으로 차버릴 것이다. 돈은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원하는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돈과 먼저 친해져라. 역사는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 불을 일군 성공에도 일정한 운율이 있다.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으며 경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정보의 질은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학습 능력과 투입 시간에 따라 진가가 결정된다. 수많은 양질의 정보들은 여전히 책에서 얻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돈을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다. 배우고 공부하라.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세이노도 현금이 20억이 모일 때까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티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절약을 미덕으로 삼았고 행복하게 돈을 모았다고 해요. 소유를 더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세이노는 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생망은 정말 그럴까요? 자신의 처지에 맞는 그 제로점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세이노는 말합니다. 동태찌개가 내 얼굴과 차고 내부를 뒤덮은 날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그만 울어라라고 위로하였다.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나뿐이니까.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잠시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이 종종 자살하는 이유 역시 삶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찾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언제나 나는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하였다. 돈은 그 뒤에서 성큼성큼 따라왔다. 의심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싶겠지만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일까? 바로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의 현재 수입이 절약한다 하여도 부자가 되긴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돈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소비한다. 어쩌면 그 이상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역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그저 1년 정도 앞에 목표만 세우고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한 목표가 정하여지면 이제 당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 얼마 동안이나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동 지침이 당신 자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진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1인치 전진에 최선을 다하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 부자가 되는 과정은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까지가 세이노 일부 분량을 제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이노는 피보다 진하게 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진짜 뼈를 맞듯이 처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분처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해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세이노가 살았던 방식을 제 삶에 투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아픈 게 아니고 그분의 삶에 투영해 보니 내 노력이 조금 초라해서 괜히 내 망심에 찔려서 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이라고 믿었던 것은 조금 많이 부족했던 거죠. 제 꿈에 비하면. 그리고 세이노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자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 부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적어놓은 행동 지침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주 크게 성공한 경험담을요. 특히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이 가슴에 콱콱 박히듯 새겨졌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죠. 기존의 과거는. 작은 창문으로 보던 세상인 줄 모르던 제가 문 밖을 나와서 정말 끝도 없는 넓은 대지를 맹눈으로 맞닥뜨린 느낌, 시야가 탁 트인 기분. 어떻게 같은 하늘을 보고도 저런 생각과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저는 세이노에게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 머리가 깨지고 변하지 않으면 남은 생도 지금과 똑같을 거란 확신, 그리고 작가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내면 깊숙이 정말 감사한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책을 읽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보고 들은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라면 할 수 없었던 삶 혹은 잘하고는 있지만 잘못된 줄 몰랐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나중에 세인 어르신을 만나면 제 꿈에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책 뒤에 2026년 새해 첫날에 세이노 작가님 만나시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임에 우리와 우리 북크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거듭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세이노님께서.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미래 투시 따위는 절대 하지 마라. 목표가 생기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 위에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왕가 북크루 여러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소름 돋았다. 우리 리치수님 이런 그 PPT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자료도 잘 처음입니다. 만드시고. 처음입니다. 아, 처음, 진짜. 그런데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에 그 수레바퀴 그 부분이 진짜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셨죠. 읽으면서 되게 진짜 공감 많이 해서 막 대부분 거기 줄 쳐 있지 않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표 쳐 있고, 맞습니다. 그쵸? 맞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해요. 찬란한 그 태양빛을 너무 지금 성급히 찾지 말라고 하죠. 그걸 성급히 찾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와요? 빨리 조급증과 오길 바라면? 포기가 오죠. 빨리. 그치, 조급증과 포기가 오고 오죠. 실망이 오죠. 네.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읽은 지 한 달이 됐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어. 뭐야? 실망. 나 영어 공부한 지 한 달 됐는데 영어가 확 늘지 않았어. 실망.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 사사분면에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깡패죠. 그 힘으로 바퀴가 저절로 굴러가죠, 진짜. 그때는. 그쵸?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라방에 있었는데, 누군가 그래요. 선생님, 세상은 불공평해요. 이래요. 왜 선생님은 그러니까 여행 가서도 놀고 있으면서도 왜 돈을 벌어요? 나는 지금 9 to 6가 아니고 9 to 10으로 진짜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일하는데 왜 나는 지금 월급 얼마를 벌고 선생님은 지금 해외여행 가셔서 지금 한 달 넘게 놀고 계신데 왜 돈을 그렇게 벌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수레바퀴의 그 스텝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쵸? 그거 좀 이해 가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예전부터 만시간의 법칙을 넘어서 한 누군가와 그런 거 없이 지금 내가 일단은 그 living 전선, 그죠? 삶의 전선, living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서 받는 것과 이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좀 이해 가시나요? 그쵸? 이게 지금 우리 리치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리치수님 발표해 주실 때 저도 이 부분 너무 공감돼서 제 책에도 밑줄 그어놓은 부분인데 승자는 일단 달리면서, 그쵸?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죠. 달리면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하느라 바쁘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 공감 가면서 읽으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그래도 느끼셨다라는 분들은 이미 뭔가를 좀 실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실 거거든. 나중에 우리가 이 책을 읽게 될 기회도 있을 겁니다. 한국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뭐지? 한국 제목이? Start Now, 지금 시작하고 Get Perfect Later,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렇게 원서거든요. 영어 원서인데 이제 우리나라 시작의 기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 이거 책 여기 어디, 그게 근데 엄청 또 좋은 책이거든요. 한국 제목을 모르겠다. 아, 네. 나중에 찾을 제가 단톡방에 알려드릴게요. 뭐였나? 카페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어. 그치?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랜 카든도 그렇고, 도전을 하래. 도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짭니다. 막 플래닝을 하죠. 그쵸? 플래닝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플래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자, 나 내 인생 바꾸고 싶어. 그래서 나 이런 걸 한번 도전해볼래 하고 했어. 계획도 막 짜. 근데 정작 실행을 못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채팅창에다 좀 올려주세요. 아, 내가 채팅창을 제일 밑으로 안 하고 있었구나. 두려움, 걱정. 내가 할까봐 두려워서. 아, 이거다. 명희가 맞았어. 로무와 결단. 명희야, 고마워. 네, 저 책입니다, 여러분.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실패, 우리 한다가 우리 미경이지. 맞아. 그거야. 여러분, 제가 바랬던 단어가 있는데, 우리 지원이도 알려줬다. 결단. 저 책입니다.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저거요.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 정신병 단어 때문에 그래요. 완벽.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완벽 때문에 그래요. 완벽. 완벽이라는 단어만큼 완벽하면서 불완벽한 단어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완벽이라는 시간이 그 지점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하물며 애플이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해.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거기 스테이지에 딱 서가지고 검은 옷 입고 발표를 하는 그 순간에도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스티브 잡스는 무대 뒤에서 뭐라고 했을 줄 아세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뭔가 살짝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무대에 올랐어요. 완벽은 없어. 완벽은 진짜 정신병자. 우리 안정님이. 그치. 맞아. 우리 세영이가 말한 것처럼 완벽하려면 평생 못해. 나나길님 맞아요. 완벽할 수 없어. 게으름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름도 그치. 여기서도 책에서 우리 세이누 할아버지가 강조한 거 게으름도 있죠. 시작을 못하는 이유. 근데 궁극적으로는 완벽하려는 마음. 너무 내가 완벽했을 때 나는 할 거야. 요런 거. 근데 이제 행동적으로 실제 뭐랄까. 그러니까 완벽을 깨하다가 어떤 일을 시도를 못한 사람은 그래도 부지런을 떨면서 계획은 세운 사람이거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완벽하려는 그 지점을 찾다 보니까 시도를 못해. 그런데 그것조차 미치지 못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뭔가가 너무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하는 내 스스로도 너무 이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는 사람은 게으른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책 읽으면서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세이노 할아버지가 게으름이 실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할 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지런함을 얘기한 영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지런함이 단순한 우리 부지런함, diligence 하면 육체적으로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고 일하고 이런 부지런함. physically diligent 한 것만 생각하거든. 근데 physically diligent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지? 혹시 그 영상 제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세요? 생각의 부지런함이라는 말을 제가 썼거든요. 생각의 부지런함.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생각의 부지런함. 생각의 부지런함.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부지런함. 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토픽, 내가 원하는 어떤 화두를 삼고 있는 어떤 목표를 삼고 있는 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드라이브를 할 때도, 응가를 쌀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딜 갈 때도
계속 그걸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의 부지런함을 실행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워라블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working을 하고 있는 건지 life leisure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They're all blended together.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생각의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워라블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생각의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워라블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몰입이랑도 사실은 맞아. 우리 다음에 몰입 있잖아요. 맞아. 나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 매버리군님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일맥상통해요. 이게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사는 게 되게 즐거워요. 진짜. 되게 생기가 돋고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내 모든 사고와 행동이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몰입인 거거든요. 생각의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워라밸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아까 처음에 왕자님이 던져줬던 그 화두 몇 가지 얘기해보고 여러분 질문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얘기를 왕자님이 던져주셨는데 그 얘기는 워라블과 함께 많이 나눈 것 같고 그리고 뭐 적성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적성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 이따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요. 끌어당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끌어당김.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좀 요거는 얘기하는 거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하실 때 무조건 100% 다 수긍을 하면서 읽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비판적 독서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연정님이 또 워라밸과 워라블 비교하는 이것도 올려주셔서 대박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자료 올려주신 거 다운받을 수 있나요? 이거? 할 수 있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네. 연정님, 연정님,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오늘 북 세션 끝난 다음에 오늘 나눴던 이야기와 관련된 좋은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단톡방에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길게 돼서 제때 다운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게 바로 집단지성인 것 같아. 집단지성 너무 좋아. 혼자 하려면 이게 못하는데 같이 있으면 정말 각자가 이제 잘하고 갖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비판적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 세이노 할아버지 책 읽으면서 너무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지만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건 다 적으면서 합니다. 할아버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 적으면서 하거든. 할아버지 이거 아니야? 난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끌어당김은 게으른 왕자님이 한번 이거 얘기 좀 왕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왕자님 어디 계세요? 도망가신 거 아니죠? 저기 계시네. 네. 네, 샤이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100%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읽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끌어당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끌어당김이라는 거를 많이 체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지
꿈만 가지고 있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뭐든지 그 끈기 있게 좀 실행하는 그 실행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그 위대한 기업의 CEO다. 나는 위대한 기업의 CEO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른 어떤 그 행동들이 이렇게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가분께서도 그렇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작가 본인도 그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성공하고 이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투자하면서 그렇게 그 스스로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이 책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그렇게 지금 요거를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굉장히 잘 적어주시고 계세요. 꿈만 꾸지 마라. 방구석에 앉아서 행동 안 하면 뭐하냐. 지원이가 1000g의 그러니까 1톤의 생각보다 그렇죠? 1g의 행동이 더 낫다. 그거 얘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언어라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끌어당김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면에는 끌어당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야. 너 실제 부지런히 하란 얘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끌어당김, 여러분 좋은 거 끌어당길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여러분의 행동도 동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나는 이 두 개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여기다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는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러분들의 글도 지금 댓글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음, 음. 현실에 충실하며 내맡기려는 노력을 합니다. 현실에 충실한 거는 완전히 기본값인 거죠. 완전 기본값. 그쵸? 기본값. 플러스 저는 근데 우리의 뭐랄까 마인드? 내가 실제 좋은 것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거 없어. 뭐 끌어당김 이딴 거는 없고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과 끌어당기는 거, 나 좋은 거 끌어당길 수 있어. 근데 이걸 끌어당기려면 내가 반드시 액션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하면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쵸? One final answer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the best answer for me? 약간 이런 느낌? 나한테 최고의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끌어당김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그래도 다행히 그걸 곧이곧대로만 받아들이신 분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거를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좀 앞부분에 저 이거 보면서 좀 빵 터졌는데 그 박세니 쌤 욕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녹화 파일 어디다 돌리면 안 돼. 알지? 안 돼. 나 박세니 쌤 얼마 전에도 만났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나한테 배운 거를 출처도 안 밝히고 너 돈벌이 하는데 써? 이거잖아, 할아버지 말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여러분 좀 아니 이거 만약에 적기 어려우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좀 말로 해주시겠어요? 아 용기 있는 자 없나? 용기 있는 자? 지원이 어떻게 생각했어? 지원이 어디 있노? 선생님, 제가 책을 찾느라 질문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랬구나. 그 네, 책 앞부분에 박세니 쌤 욕하는 거 있잖아. 네네. 어, 너 내 아, 책을 읽고 나 그거 네. 읽고서 배운 거를 왜 출처도 안 밝히고 너 돈벌이 음, 하는데 써? 이거를 이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어. 하셨단 말이죠. 그 아, 표현에 대해서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근데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 저자가 되고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논란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출처를 밝히는 거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게 분명히 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인데 그런 거를 배웠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이런 문화가 아직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작가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이노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란을 계기로 좀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샤이니 선생님한테 지금 왕가북 클럽에서 이런 걸 막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가르침, 이런 생각의 머리 깨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본인이 어디서 또 활용한다면 이런 데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런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그런 거를 또 이번 기를 통해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역시.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카피라이트에 대한 개념이 되게 없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 일단은 일깨워줬다라고 아마 이 책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수많은 뭐 작가든 또는 뭐 강연가든 할 때 꼭 출처 어디를 많이 달 것 같아. 그런 문화를 할아버지가 왠지 그 시발점을 만들어줬다는 거 굉장히 좋게 저도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그것과 연장선상으로 어떤 이들을 굉장히 비판했냐면 특히 이제 그런 게 부동산이나 막 이런 뭐 약간 부동산 쪽에 많은 것, 부동산 주식 쪽에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치 얼마 피를 받고서 어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왕가 북클럽도 그게 될 수 있어. 피를 받고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뒷집 딱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저요? 저 얘기해도 될까요, 선생님? 지혜야, 구선생,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근데 저는, 물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정제되어 있는 글로, 이렇게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 되게 좋은 거, 되게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것들을 이룬 그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에 얻는 것들은 그냥 지면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얻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이노 작가님은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경험, 대학생, 아니, 어릴 때에 그 과외하던 학생을 더 많은 과외비를 받는 가정으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이제 돈을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런 어떤 뭔가 부동산이든 뭐 북클럽이든 영어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리 그것들에 어느 정도 지평에 오르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어느 정도의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가는 게 저는 전혀 아무런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말 들릴까요? 너무 잘 들려요. 어디 네. 계세요? 네, 어디 안녕하세요. 계세요? 네. 이게 뭐야? 오와. 이게 제가 홍씨라서 이제 이걸 좀 캐릭터화한 제 그건데, 저는 사실 그 세이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두 가지 면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세이노 선생님의 책을 읽기 전에 그런 다른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지만 그분들이 잘못했던 거는 아까 하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꼭 자기가 그 생각해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돈벌이를 가지고 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돈벌이를 하려면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좀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본인의 노력 없이 남 거를 가져다가 그 돈벌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접하는 매체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에게는 출처가 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는 좀 장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게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완전 그 진짜 오리지널 소스인지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사사보면 얘기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처리하는 것에 4가지. 그거를 많은 분들이 캐리체 회장님이 처음에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예전에 나온 책인데 유명한 책의 아예 앞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책을 안 읽고 캐리체 회장님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서 처음 접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강연을 갔는데 누군가가 그 사사분면을 예를 들어. 그러면서 거기에 출처를 안 밝혔어. 그러면 저거 우리 캐리체 회장님이 한 건데 왜 저 사람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저랬어? 저 사람 나빠. 라고 손찌검을 가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정보들이 이렇게 너무 정보의 바다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밝힐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타트바 지혜가 지평이 어느 정도 옳은 사람이 그런 걸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틀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되게 고민을 했던 때가 많았어요. 뭐 때문에 고민을 했냐?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이거를 좀 뭐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북클럽 그 당시 한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북클럽 무슨 독서 모임 이런 거를 어떤 유튜버가 몇십만 원을 받고 한 번 모이는데 아무튼 이런 걸 하는 거야 자꾸 계속. 근데 그 약간 주제가 뭐냐면 약간 부자 되는 약간 그런 독서 모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연처럼 독서 강연처럼 해서 하는데 내가 알거든. 그 모임을 만든 사람 자체가 본인이 부자가 아니야. 본인이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 되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북세션 한 번 하는 거에 뭐 10몇만 원을 받고 하는 걸 계속 근데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처음에. 아니 저 사람 본인도 부자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모임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유튜브에서 본인도 부자가 아니면서 내가 왜냐면 알고 저는 이제 사실 많이 알잖아요. 속속들이. 본인도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막 나한테 징징대면서 나 집 어떡해 아직 집 못 샀는데 어떡해 막 속상해 이런 거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막 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중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신사임당님을 그 돈님만세라고 하는 채널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를 대본에 없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신사임당님한테 그 주원규 PD한테 아니 이렇게 약간 사기꾼처럼 돈 받고 이런저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자신은 부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또는 내가 강연을 강연을 하는데 본인 책도 아니야. 북 강연을 하는데 이걸 한 번 세션에 막 10몇만 원 받고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원규 PD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말 듣고 머리가 너무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만든 것도 있어. 그게 만약에 너무 그러니까 출처도 밝히지 않고 막 정말 자기 얘기인 것처럼 그리고 본인이 나는 부자도 아니면서 나는 부자다라고 거짓말을 대놓고 치면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자기는 괜찮다고 본다. 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세상이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세상이다. 고수만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이 세상의 발전은 되게 더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완전 깨졌거든요. 와, 고수만이 내가 진짜 어느 지점에 올랐어. 내가 고수야. 고수가 당연히 사람들을 가르치면 제일 베스트지. 그런데 그렇게만 해야 돼라고 사회적으로 선을 그어놓으면 일반적인 초보, 중간 초보, 애매한 초보, 중간 고수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는 배울 수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돼 버리니까 사회 발전은 더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행자가 역행자에 나오죠. 근데 사실 신사임당이 먼저 했어요. 훨씬 전에. 네. 훨씬 전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보고 아, 진짜 내가 이런 사고를 깨뜨려야 되겠구나.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필드가 있어? 뭐, 나도, 여러분 지금 인스타그램 가보니까 뭐 어떤 북 그런 걸로, 그쵸? 북 모임 이런 거 하시는 분 많아요? 너무 좋아. 내가 진짜 뭐 누구처럼 막 유명한 작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나의 이러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더 왕초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문화가 활성화가 돼야지 사회 발전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그런 뭐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막 피 받고서